보통 사전 청약이라고 하면 본 청약보다 한 1년에서 2년 전에 받는 건데 무려 본 청약인 2030년보다도 6년이나 더 빠릅니다. 자금 계획이나 전셋집 이사 시기, 아이들 학교 진학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 꼬일 수도 있습니다. 반값 아파트라고 이제 홍보도 하고 SH에서 강조도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상 놓고 보면 반쪽이니까 그냥 반값 아파트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쉽습니다. 새해 첫 공공분양 단지가 나왔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해서 벌써부터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민간 분양 아파트 자재값이나 인건비 등이 크게 오르면서 분양가가 막 치솟자 가격 측면만 놓고 보면 이 정부 공공분양주택이 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평형 34평 기준으로 최근에 이문 아이파크가 12억에서 14억 원, 그리고 광명이 13억 정도의 분양을 다들 한 걸 아실 텐데, 오늘은 이 정부가 지난 12월 말에 발표한 뉴홈 공공분양단지 중 아무래도 좀 가장 관심이 큰 곳들을 좀 골라봐서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대방, 그리고 서울 마곡, 위례 이렇게 3개 단지를 제가 꼽았습니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서는 815가구, 그리고 서울 마곡 16단지는 273가구, 그리고 위례 A1-14에서는 333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일단 단지 분석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오늘 꼭 주의해야 하고 참고해야 될 점, 바로 입주 시기를 진짜 잘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 대방동을 보면 여기 1호선과 7호선 노선 사이에 이렇게 위치한 곳인데요. 이 단지 입주 예정일이 무려 2032년입니다. 8년 뒤에 입주할 아파트 분양가를 추정해서 발표가 된 건데요. 근데 이거 대체 왜 지금부터 받는 건지 혹시 누가 아시나요? 보통 사전 청약이라고 하면 본 청약보다 한 1년에서 2년 전에 받는 건데 무려 본 청약인 2030년보다도 6년이나 더 빠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문제가 본 청약할 때 추정 분양가가 이제 시기 간격이 아무래도 좀 길다 보니까 본 청약할 때 이번에 발표된 추정 분양가보다 훨씬 더 오른 금액에 실제 분양에 나설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기간이 또 길어지다 보면 사업 추진 속도가 얼마나 정확할지 또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 청약하시는 분들, 당첨자들을 보면은 자금 계획이나 전셋집 이사 시기, 아이들 학교 진학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에 과거에 당첨됐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본 청약이나 입주 예정 시기가 다 있는데 이걸 기다려서 이제 막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이게 연기가 되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서 꼬인 사례가 사실 실제로 상당히 많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청약은 꼭 입주 시기를 꼭 잘 보시고 청약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든 생각은 이 3기 신도시가 좀 해도 너무할 정도로 이 사전 청약 시기가 좀 과하게 빠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 정부의 뉴홈 사전 청약 오늘 좀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상품이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단지 3개는 대방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이고요. 마곡과 위례는 나눔형입니다. 그리고 마곡은 토지 임대부 주택이고요. 이번에 발표한 단지 중 일반형은 이 서울 대방 이곳 뿐입니다. 그래서 당첨자 발표일도 중요한데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대방 같은 경우에는 3월 13일, 한 3달 뒤에 발표가 있고, 마곡과 위례는 이달 말인 1월 31일입니다. 그래서 마곡과 위례는 둘 다 동시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했다가 당첨이 또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100% 이제 동일합니다. 시세 차익을 국가와 나누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반면 나눔형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일반형과 비교했을 때보다는 좀 더 저렴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 분양가 80%까지 최대 40년간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거주 기간 이후 이제 사업 시행자에게 대파할 수 있고, 매매 손익의 70%를 수분양자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분양을 받아도 70%만 이제 지분이 내 거라는 건데, 집을 가지고 있어도 좀 찝찝함이 있는 그런 상품인 거죠. 선택형은 일정 기간 6년 정도 살아보고 난 다음에 이 의무 기간이 지나면 분양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지 3개의 단지는 이 선택형 상품이 아닙니다. 이번 물량 중에서는 이 국방부 소유 군부지 들어서는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에 아무래도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지난해 6월에 진행됐던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 이제 사전 청약의 경우 255가구 모집에 7만 2천 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쟁률이 치열했는데요. 이 대방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한강 쪽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수방사 부지처럼 한강 조망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불가능하지만
여의도나 강남, 서울 업무지구, 핵심 업무지구, 도심권 이동이 편리해 알짜 입지라서 공공분양단지 중 제일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1326가구 중에 815가구를 사전 청약을 받습니다. 특별공급은 1월 22일부터, 일반 공급은 24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에 사전 청약 당첨이 되면 본청약을 또 해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본청약이 2030년 1월입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일은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32년입니다. 입주까지 고려하면 8년 전에 청약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때까지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정도로 긴 시간인데, 청약 후 10년 뒤에 입주할 아파트를 이제 미리 뽑는 게 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정부에서 이걸 또 왜 계속 권장하고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 전용 59제곱미터인 25평형이 591가구, 84제곱미터, 이제 33평형이 224가구가 공급됩니다. 84도 물량이 적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관심이 좀 많은 것 같고, 추정 분양 가격을 보면 59 타입이 7억 7,700만 원, 84 타입이 10억 8,300만 원입니다. 무려 11억 원에 이제 달할 정도로 금액이 나왔는데, 사실 공공분양치고 분양가가 좀 비싸 보이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이번에 나오는 공공분양 단지 중에서 아무래도 입지가 가장 좋기 때문에 좀 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걸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국가에서 나오는 공공분양이 이 정도에 나온다 싶으면 민간에서 나오는 분양가는 이 가격 이후로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가 않다. 가능성이 거의 이 가격 이하로 나오기는 제로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2030년 본청약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확정 분양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방 상은 청약은 뭐 시세 차익 공유나 이제 토지 임대료는 없고 그냥 주변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공급하는 상품입니다. 되게 단순합니다. 인근 대방 대림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이제 지난달에 12억 원에 이제 최근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한 1억 원 가량 저렴한 게 이제 추정 분양가이고요. 시세랑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1억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방은 일반형이기 때문에 가장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집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 같은 경우에도 국가와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위치를 보면 부지 동쪽으로는 노량진이 있고 좌측으로는 신길동, 그리고 위로는 여의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입지가 뭐 좋습니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신대방 삼거리역이 좀 가까이 있고요. 가장 가까운 이 장승배기역까지는 한 걸어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이 대방동 부지 바로 옆이 노량진 7구역이더라고요. 그 노량진 뉴타운 7구역이 노량진 뉴타운에서 노량진역과 거리가 가장 멀어서 아무래도 좀 입지가 가장 떨어진다라는 평가도 받고 투자 금액도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는데, 이 노량진 7구역 바로 왼쪽이 대방동 부지입니다. 이런 점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서울 마곡입니다. 여기는 나눔형입니다. 나눔형. 608가구 중 273가구를 사전 청약을 받습니다. 특별 공급이 216가구, 일반 공급이 57가구입니다. 본청약 같은 경우에는 2027년 2월이고요. 입주는 2027년 9월 예정입니다. 이 토지임대부 방식 반값 아파트로 분양하는 이 서울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 추정 분양가는 전용 59제곱미터가 3억 6천, 전용 84가 4억 9,100만 원입니다. 여기는 대방동과 비교하면 확실히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경쟁력이 엄청 쌉니다. 추정 토지 임대료를 또 봐야 되는데요. 59 타입 같은 경우는 월 58만 원, 84 타입은 월 82만 원 정도입니다. 1년에 약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토지 임대료를 월세처럼 이제 매달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10년으로 계산했을 때는 약 1억 원 가량의 토지 이용료를 내게 되는 셈입니다. 이 토지 임대료와 건물 가격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 추정한 가격으로, 마찬가지 이 실제 분양가와 임대료는 본 청약 시점에 결정돼 인상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합니다. 이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100% 소유가 아닌 건물만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토지 임대부 주택입니다. 주택법상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의 의무 거주 기간을 10년으로 두고 매각은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시행자 측에 해야 된다고 정해둔 규정이 있었으나, 지난해 말에 이제 관련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는 10년간 본인이 만약에 거주했다 싶으면 이 10년 뒤에 개인에게 좀 매도할 수 있게끔 이 규정이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고민이 되는 것들이 이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라는 것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파트는 30년, 40년 정도 지나면 결국에 감가상각이 이루어져서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는 좀 다르죠. 이 건물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내려가지만 토지의 가격은 좀 오르다 보니까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를 임대한다라는 건 좀 그렇긴 합니다. 여기가 반값 아파트라고 이제 홍보도 하고 SH에서 강조도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상 놓고 보면 반쪽이니까 그냥 반값 아파트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쉽습니다. 이 마곡 16단지 위치를 좀 자세히 보면 마곡 택시 차고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 마곡나루역까지는 거리가 한 800m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9호선, 마곡나루역 이 9호선 급행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최고 장점으로 보입니다. 이게 9호선 중에 완행만 다니는 역이 있는데 이 역들과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엄청난 또 차이고 메리트이긴 합니다. 이 게다가 마곡나루역은 또 공항철도 또 지나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라는 또 엄청난 장점이 있죠. 이 9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까지 한 번에 가고 공항철도는 이제 강북까지 또 한 번에 가기 때문에 이 역세권, 더블 역세권이라는 게 엄청난 강점인 것 같고, 다만 좀 학군이 떨어진다 그런 입지라는 게 좀 단점으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위례입니다. 위례 A1-14는 마찬가지로 나눔형 이익공유형 주택입니다. 위치는 위례 신도시 중 이 위례가 남위례 북위례로 나뉘는데 가장 북측이라 위례 신도시 지역만 놓고 봤을 때는 메인 입지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대신 서울 송파구로 좀 행정구역이 들어가고요. 아무래도 뭐 위례에 산다고 했을 때 서울, 송파, 성남, 하남 이렇게 위례가 이 세 개의 행정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같은 단지라면 아무래도 서울, 송파에 속하는 게 좀 훨씬 낫긴 하겠죠. 그리고 이 위치를 보면 5호선이 가깝다라는 게 좀 최대 장점이긴 합니다. 위례가 아무래도 전철교통망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5호선을 좀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서 이제 뭐 광화문이나 이제 5호선을 타고 한 번에 서울까지 이제 쉽게 서울 핵심지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5호선까지는 뭐 역세권까지는 아니지만 한 도보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단지는 나눔형으로 일반형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훨씬 더 저렴하게 분양을 합니다. 주변 시세 이제 70%라고 하는 게 이제 나눔형 상품인데 향후 매도할 때 마찬가지로 시세 차익의 70%만 수분양자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손해가 났을 경우에 이런 또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손해가 나도 70%만 감당하면 됩니다. 30%는 국가가 내야 하는 겁니다. 이 위례 A1-14 전체 세대수는 555가구, 이번 사전 청약 물량은 이 중 333가구만 공급합니다. 이 중 264가구가 특별 공급이고 나머지 69가구가 일반 공급으로 나옵니다. 전용 50 타입은 5억 9천만 원, 59 타입은 7억입니다. 이게 추정 분양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위례 신도시 소형 평수가 현재 좀 시세를 찾아보니까 22평형이 9억 원, 25평형이 12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은 확실히 엄청나게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 최저 1.9%에서 최대 3%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대출 한도는 최대 5억까지 가능하고요. 매도할 때 차익 30%를 반납하긴 해야 하지만 그만큼 분양할 때 싸게 분양을 하는 것도 사실 맞긴 합니다. 그래서 이 위례 신축 단지가 평당 3,500만 원에서 3,7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단지 추정 분양가는 평당 3,150만 원으로 한 평당 35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금이 아무래도 부족한 분들은 이 나눔형 상품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 가격을 싸게 이제 매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 시세 차익이 이제 나면은 거기서 100% 본인이 안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 나눔형을 관심을 갖는 것도 좀 이제 청약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 마찬가지로 이 단지도 본 청약 시기가 2027년 7월입니다. 확정 분양가 마찬가지로 이때 결정이 되는 거고요. 3년 뒤라 분양가가 더 오를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 기간도 5년 정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 첫 공공 분양 단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청약을 고민하는 분들은 최근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 공공 분양 단지에도 반대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청약 신청 날짜를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이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공급하는 서울 마곡이나 위례는 특별 공급이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되고 일반 공급은 17일부터 이뤄집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급하는 이 나머지 지구 아까 말씀드린 대방동을 포함한 곳들은 특별 공급이 22일부터 그리고 일반 공급이 24일부터니까 이 날짜 좀 염두에 두시고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른 수도권에 있는 이번에 나온 공공분양단지 중 다른 수도권 단지들까지 다 다루지 못했지만 다음에 시간이 되면 좀 이제 관심이 많은 뭐 동탄이나 이제 뭐 창릉 이런 것들도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